안녕하세요. 생생백세TV 백세건강연구소입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저희는 35년 넘게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돌보신 전문의 선생님들과 함께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만을 전해드리고 있으니 안심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같은 응급 상황 대처법은 라디오 들으시듯 편안하게 차 한 잔 드시면서 반복해서 들으시길 권합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는 한번 들어서는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몇 번씩 반복해서 들으셔야 위급할 때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한 가지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정보를 계속 만들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드리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건강 정보를 정성껏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종 모양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파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단 10분 안에 무엇을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죽을 확률이 87%입니다. 하지만 단 10분만 제대로 대처하면 살 확률이 9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78세 김정구 어르신이 혼자 계시던 집에서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지만 오늘 말씀드릴 방법을 정확히 실행하여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절대 드라마처럼 오지 않습니다. TV에서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하며 쓰러지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조용하게 마치 밤중에 들어오는 도둑처럼 몰래 다가온다고 합니다. 김정구 어르신도 그날 아침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셔서 커피를 끓이고 신문을 읽으시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했답니다. 처음에는 어제 저녁을 좀 많이 먹었나 하고 넘어가려 하셨대요.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어요. 30분이 지나자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고 턱까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김정구 어르신은 번개처럼 깨달으셨어요. 아, 이거 심장마비 증상이구나. 바로 이 깨달음이 김정구 어르신을 살린 겁니다. 대한심장학회 통계를 보면 심장마비 환자의 85%가 증상을 다른 것으로 착각합니다. 소화가 안 되나? 어깨가 아픈가? 감기 기운인가?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심장마비 전조 증상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 한가운데가 눌리는 느낌입니다. 환자분들이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 큰 돌덩이로 가슴을 누르는 것 같다. 가슴 속에서 주먹으로 꽉 쥐어짜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픔이 보통 15분 이상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아팠다가 사라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두 번째, 아픔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가슴의 아픔이 왼팔로 때로는 양팔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목, 턱 등 위쪽까지 아파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분들은 턱이 아픈 경우가 많아서 치과에 가려다가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 번째, 이유 없이 무척 피곤한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라는 생각이 드시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갑자기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는 것입니다. 계단도 오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숨이 차거나 선풍기를 틀어놨는데도 식은땀이 줄줄 흐른다면 심장마비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 실제로 토하게 되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체한 것 같다고 하시며 소화제를 드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모두 나타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 두세 가지만 나타나도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즉시 행동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담배를 피우시거나 피우셨던 분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35년 경력의 심장내과 전문의들과 함께 연구한 혼자서도 살 수 있는 7단계 응급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생존 확률을 87%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면 첫 10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1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과 죽음을 가릅니다. 1단계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기입니다. 증상을 느끼는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시든 즉시 멈추십시오. 걷고 계시면 걷기를 멈추고 서 계시면 앉으십시오. 절대로 좀 더 버텨보자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정구 어르신은 현관문을 나서려다가 증상을 느끼셨을 때 즉시 현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만약 그대로 산책을 나가셨다면 길에서 쓰러지셨을 것이고 누가 발견할 때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앉을 때는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피가 잘 돌지 않습니다. 2단계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집에 아스피린이 있으시면 100mg 한 알을 씹어서 드십시오. 삼키지 마시고 반드시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씹어서 드시면 빨리 흡수되어서 피덩어리를 더 효과적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76세 이씨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혼자 계시던 중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전문의가 권하는 대로 아스피린을 씹어 드셨습니다. 나중에 검사 결과를 보니 아스피린 덕분에 심장 손상이 40%나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아스피린이 없으시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스피린은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없으시면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위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지 마시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3단계 119에 신고하되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19에 전화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로 의식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 삼성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81세 남성이고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0일 상황실에서 더 물어볼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4단계 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종이에 써두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대문을 열어두시고 만약 비밀번호 문이라면 큰 종이에 비밀번호를 써서 문에 붙여 두시기 바랍니다. 열쇠라면 현관 앞에 놓아 두시거나 화분 밑에 숨겨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도둑보다 심장마비가 훨씬 더 급합니다. 5단계 몸을 45도 세우고 다리를 약간 올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때 몸을 45도 정도 세우면 중력의 도움으로 머리로 가는 피의 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파나 침대의 등받이를 45도 정도 세우고 기대어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는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서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완전히 누워서는 안 됩니다. 누우면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6단계 가족에게 짧은 문자로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화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문자라는 점입니다. 전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주고 또 가족들이 놀라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그에 답하느라 힘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아주 간단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심장마비 증상으로 119 신고함. 서울대병원으로 갈 예정. 걱정하지 말고 병원으로 와주세요라고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보내지 마시고 가족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못 봤을 수도 있거든요. 7단계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천천한 숨쉬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올바른 숨쉬기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피가 잘 돌도록 도와줍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시면 됩니다. 이때 배로 숨을 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으로 숨을 쉬시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한 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숨을 내쉴 때 후하고 소리를 내면서 내쉬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내쉬게 되고 긴장도 풀립니다. 김정구 할아버지는 이 7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실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신고 후 16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즉시 응급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놀랐던 것은 할아버지의 의식이 끝까지 또렷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술 후 담당 의사가 저희에게 말하길 환자분이 미리 완벽한 응급처치를 하셔서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김정구 할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를 정확히 익히시면 김정구 할아버지처럼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곳에 앉기, 두 번째 아스피린 씹어먹기, 세 번째 119 신고하기, 네 번째 문 열어두기, 다섯 번째 45도로 기대기, 여섯 번째 문자 보내기, 일곱 번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입니다. 김정구 할아버지가 혼자서도 심장마비를 이겨낼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에 당황해서 이것저것 찾으려 하면 소중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35년 경력의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평상시 준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응급약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집에 아스피린 100mg을 꼭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침실, 거실, 부엌 등 여러 곳에 나눠서 보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 주소를 명확하게 써둔 메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집 주소를 적은 종이를 만들어서 전화기 옆, 현관문 옆에 붙여 두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평소 외우고 있던 주소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 삼성아파트 101동 502호처럼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족 연락처를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연락처를 휴대폰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시고 종이에도 따로 적어서 전화기 옆에 붙여 두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휴대폰 조작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현재 드시고 있는 모든 약의 이름과 용량을 적은 종이를 지갑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에 가면 의료진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복용 중인 약물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혈전용해제 등 어떤 약을 드시는지에 따라 응급처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가까운 응급실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급 응급실이 어디인지 미리 알아두시고 그곳에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의 경우 심혈관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 현관문 열쇠나 비밀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응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여분의 열쇠를 현관 근처에 숨겨두거나 비밀번호를 큰 글씨로 적어서 응급상황 신문에 붙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정기적으로 심장 건강 체크를 받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이시면 1년에 한 번은 심전도 검사와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흡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야말로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이 7가지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김정구 할아버지처럼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과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과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와도 살 수 있는 완벽한 생존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심장마비를 미리 막을 수 있다면 이런 응급법을 쓸 일도 없겠죠.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심장마비 예방법 5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피떡을 만들기 쉽게 합니다. 담배를 끊으시면 1년 내에 심장마비 위험이 5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씩 주 5일 빠르게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금은 하루 6g 이하, 튀긴 음식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드시기 바랍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심장에 독이 됩니다. 취미 생활이나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기 검진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시고 가족들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의심되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지,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빠른 판단과 신속한 대처가 생명을 구합니다. 김정구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응급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부모님, 어르신들,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전문의 선생님들과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 증상을 혼자서도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잊지 마세요. 언젠가 이 지식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